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현재 6월 23일까지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사이트 링크를 방송 공지사항과 방송 설명란, 트위터 계정 등에 올려드리니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분은 그냥 엉덩이 날씨 다 할 거야. 그냥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냥 생각하는 대로 소리 하고.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알아서 편집해. 뭐라고 하지 근데? 뭐 많은 소리 방송 어때? 많은 소리 방송. 많은 소리 방송.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 많은 소리들 방송. 너무 괜찮은. 많은 소리 방송. 그럼 여기 13번째 리액션 대신에 많은 소리를 넣으라고? 많은 소리들 방송. 많은 소리들. 많은 소리들 방송. 많은 소리들 시작합니다는 어때? 많은 소리. 그게 더 웃긴가? 괜찮은데? 존나 깔깔거리지 말이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많은 소리들 시작합니다. 진짜 많은 소리다. 아이고. 진짜 찐 리액션으로 터졌어. 아이고. 네, 저희 많은 소리 방송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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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리액션 방송을 마치고 다시 이제 네. 뭐 많은 소리를 하기 네, 위해서 많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리액션 방송을 2개로 쪼개서 하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정말 그냥 요새 돌고 도는 뉴스들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해보고 우리 근황도 좀 얘기해보고 네. 아주 많은 소리들을 담으려고 이제 이거는 네. 리액션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네. 하게 됐어요. 뭐 근황부터 네네. 얘기할까요? 네, 그러죠.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 네, 우리 매추님 저번에 자가격리 하다가 나오셨죠. 네. 네. 제 근황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마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네. 회사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네, 저도 네. 모르는 사이에 네. 누굴 네네.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너는 이제 자가격리를 해라라고 통보를 네, 받았고 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검진을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주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네. 이제 2주 동안 진짜 자택에만 안에서만 네,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약간 감옥 같은 제가 약간 박모 대통령 체험을 했다고 뭐라고요? 모 대통령 체험을 했다고 말을 하고 아, 아무튼 네. 아니 왜 하고 많은 수감자 중에 하필 그분을 그냥 네. 대표적인 분이시니까요. 아. 네. 묻 대통령 분들께서 이제 수감 생활을 많이 하셨었죠. 네, 네, 네. 그 그쵸. 수감자 같은 네. 생활을 했고 많은 분들이 하셨었죠. 아니 근데 첫 3일은 좋으셨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윈도우 컴퓨터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네. 제가 맥북밖에 없어서 네네. 그래가지고 일을 못했죠. 3일 동안. 그래서 넷플릭스 보고 자고 먹고 이것만 한 3일 했고 근데 그 사이에 3일을 데스크탑을 루팡하셨네. 주문을 네. 해서 음. 그 뒤로는 좀 이제 재택 그래서 근무를 불행해졌다. 했습니다. 좀 쉽지 않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어쨌든 하루 또 막 메신저도 켜놓고 이래 된다고는 안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네, 완전 네. 노는 것 같으니까 안 네, 켜놓으면 그래서 네. 일과 시간에는 켜놓고 그랬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집에 있지만 그냥 회사에 있는 것 같이 앉아가지고 쭉 일과 시간 공부하고 뭐 교육 듣고 뭐 일을 한 다음에 게임도 좀 하고 네, 뭐 그렇게 2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처음엔 되게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네네. 나중에는 막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네. 하루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넘어가니까 네네. 넘어갔고 약간 우울하더라고요. 이게 아. 어쨌든 못 나가니까 네, 그리고 누구를 못 만났죠. 네. 뭐 네. 애인도 못 만나고 아무도 네. 못 만났으니까 네. 그래서 뭐 줌 미팅 같은 걸로 친구들 같이 그 자격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뭐 술도 먹고 하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고 만나는 거랑 그런 스크린을 통해 만나는 거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그게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를. 그러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나가는 나갔어요. 거예요? 네, 왜냐면 앱을 깔아야 되거든요. 자격리를 하면은. 그래서 그 앱을 공무원들이 그걸 체크를 네, 해서 맞아요. 어디 나가게 되면 GPS가 나갔다고 뜨면 바로 연락이 네. 오고 편의점도 못 가요? 집 앞에? 아예 못 아무것도 가는 가면 거예요. 안 아예 돼요. 못 나가면 나가는 안 거예요. 돼요. 나가면 심지어 안 돼. 그 안에서 쓴 생활 쓰레기 내가 쓴 쓰레기도 바이오 하자드 백에 담아서 따로 버려야지. 수거해 가요. 네. 네. 그 정도로 누가도 접촉하지 말아라 했고 택배도 다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네. 해가지고 받아서 배달 음식 같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먹었고요. 네,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남들은 뭐 부럽다고 콧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콧도 로또라고 이게 내가 걸린 건 아닌데 아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사람들이 어쨌든 자가격리라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건지 얘는 집에서 이제 하긴 있으니까. 회사를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그치, 그게 부러울 수 있는데 저도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이게 저는 좀 쉽진 않더라고요. 할 짓이 아니더라. 네, 되게- 갇혀만 있어야 되니까. 콧도라는 게 충격적이네. 저는 말이 되게. 사람들이 참 말을 아무렇게나 잘 쉽게 만들잖아요. 만들죠. 음. 네, 그게 저는 진짜 싫어하는 말 중에 확진자 있잖아요. 확진자. 그 네. 말도 하죠 사람들. 그 제가 제 집 근처에 헬스장에 이제 홍보 포스트에 보면 코로나로 확진자 5시 자가 격리라는 말로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센스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그러고서? 하거나 아니면 뭐 이게 뭐 어디 인터넷 돌아다니는 밈을 갖다 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혐오가 몇 가지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 말 안에. 네. 저는 그때 밀접 접촉자라고 이제 오인을 하신 경우였어요. 아 맞죠. 지금님도. 네, 물론 방역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 보건소에서나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2, 3일 정도 있었고 이제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돼서 이제 저는 해제가 된. 그래서 저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한 3일 정도 있는 것도 저는 힘들었는데 진짜 2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막 열흘까지 이런 텀은 없었는데 저 보통 한 4일, 5일 사이 텀으로 계속 자가격리를 4번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보통 한 20일 한 거죠. 그러니까 총 해서. 이게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까 접촉하는 일이 잦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 방역을 담당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계속 터지잖아요. 교회가 심심하다 싶으면 터져갖고 갔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저하고 대화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다든가 옆에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자가격리를 되게 막 했었고 6번 찔렀나 5번 찔렀나 하면 코도 되게 많이 쑤셨었고 맞아요. 코 쑤시는 거. 네. 진짜 생각보다 기분이 나빠요. 자주 해도 기분이 나빠. 뭔가 이 봉이 내 코 끝에 뭔가에 들어 맞아. 닿는 느낌이 너무 싫어요. 간질간질. 끝나가면 꼭 재채기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해주시는 분마다 되게 네. 스킬이 달라서 네. 어떤 분은 굉장히 부드럽게 쑥 하는데 어떤 분은 또 되게 좀 와일드하게 와일드하게 하셔가지고 좀 네. 눈물 찔끔 나오고 네.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경험상 그 군에서 지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와일드하세요. 아 군에서 나오신 네, 분들이. 군에서 나오신 분들이. 군 부대. 네, 군 부대에서 나오신 분들이. 육군 지원단 이런 데서 그러니까 임시 선별진료소 같은 데는 육군 지원단이 나와서 하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참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네.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뭔가 체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라는 게 사실 숫자로만 뉴스에서 보고 마스크만 쓰고 다니는 거지 네. 내 옆에 있는 날은 별로 못 느꼈었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되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엄청 그렇게. 자가격리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창밖에 막 사람 지나다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gat혀 있고. 맞아, 뭐 이 진짜로. 느낌이 되게 싫어. 창밖에 그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매추님 집에 창문에 방범창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더 그러니까 감옥 더 같다 그랬겠다. 진짜 더 그랬겠다. 네, 그때 거기서 내가 사진 찍어놨어. 셀카도 이렇게 그 창살 그림자가 내 비치게. 얼굴에 비치는 그 셀카도 찍어놓고. 근데 진짜 참 웃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조금 진짜 그런 우울해서 느낌이에요. 막 애인이랑 통화할 때도 막 투정부를 했거든요. 제가 주말에 특히 주말에 되게 우울했어요. 어쨌든 주중에는 바쁘고 하니까 사실 비슷하게 감옥만 아니다 뿐이지 왔다 갔다 회사집만 하니까 크게 안 다른데 주말엔 그래도 한 번씩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집 앞에 나가는 게 엄청 소중해. 또 해보고 싶은 경험은 아니었다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매추님 자가격리 하는 동안 그 같이 아는 다른 친구가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왔었거든요. 네. 그때 그 친구가 매추 형이 만나면 자기한테 영상통화 걸으라던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통화 진짜 맞아. 걸어놓고 제 아이패드로 영상 통화 걸어서 이렇게 앞에 놓고서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셋이 대화했어. 셋이서 1시간 넘게 떠들었어. 진짜 1시간 떠들었어. 난 잠옷 입고 있었거든. 이래야 되는데 그 이야기 너무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이랑 얘기했는데 그냥 약간 멀리 있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진짜 그치. 시시콜콜한 얘기 하고 했는데 맞아 그때 뭐 그래서 그땐 길었던 기억이 나네요.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다. 진짜. 이게 생각보다 좀 유용한 것 같아요. 줌 미팅, 뭐 네네. 구글 네. 행어 이런 게 맞아요. 전에는 예전에도 그런 기능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화상 통화 그쵸. 이런 게. 근데 지금만큼 활용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쓰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도 또 익숙해져서.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저희 개피방 저희끼리 내부 회의할 때도 예전에는 거의 웬만하면 만나서 맞아요. 만나서 했었어요. 네, 방송 아니어도 녹음 아니어도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각자 집에서 줌으로 아니면 구글 미트로 이렇게 만나는데 그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앞뒤로 시간 많이 안 잡아먹고. 네. 맞아요. 딱 할 말만 하게 돼 또. 음. 이게 딱 할 말만 해서. 만났을 때는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요. 네, 네, 딴소리 많이 하죠. 기사를 하나 봤는데 화상 회의 그 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생각보다 그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되게 많이 의식하게 된대요. 그래, 내 얼굴이 거기 보여. 내 얼굴이 거기 보이니까 맞아.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딴짓 못하는 거지. 그런 스트레스를 좀 많이 그거를 계속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하는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한 피로감을 또 되게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내 얼굴을 되게 자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화상 뭐를 할 때 보면은 내 얼굴을 의식하게 돼. 내 얼굴을 계속 이렇게 흘찔기 보면서 그 모니터 상에. 사람은 원래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냥 1대1로 화상 통화를 해도 그 사람 얼굴 보는 시간 한 20%면 한 맞아. 80%는 내 얼굴. 맞아요. 화상전 맞아. 내가 잘 나오나? 약간 나만 그런가? 나도 그래. 나도 그러니까. 애인이랑 통화할 때 보면 애인 얼굴 봐야 되는데 내 얼굴에 먼저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 요만하게 나오고 걔 얼굴이 이만하게 나와도 맞아.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러는 맞아. 것 같아요. 근데 그 줌을 나도 이번에 이제 많이 써봤는데 해보니까 신기한 거는 배경을 마음대로 맞아요. 바꿀 수 맞아요. 있는 바꿀 수 게 있어요. 그냥 되더라고요. 뭐 초록색 크로마키 이런 네, 게 없어도 그게 되고 근데 이제 있으면 그 더 버전에 좋긴 해. 따라 또 달라. 그게 되는 게 있고 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요즘 버전은 더 잘 되는데 제 컴퓨터는 옛날 거라서 예전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웃긴 게 전 초록색을 이제 인식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초록색 나무 그림이랑 제 얼굴을 배경으로 인식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바꿨더니 내 얼굴이 막 우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전체가 우주가 된 거예요. 얼굴만 그렇게 왜 얼굴이 초록색이었어요? 모르겠어. 이렇게 약간 어두운 데 있고 하니까 그 어두운 어두우면은- 색깔을 인식을 어두우니까. 했나봐.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진짜 깔깔깔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옷은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그치, 우주가 그치. 옷은 동동 떠 있고 이제 배경이 우주가 되죠. 투명인간이. 가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처해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좀 되게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30대 초에는 좀 태국이나 베트남을 놀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세상. 그러니까 저도 제 애인이랑 일본을 원래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뭐 이렇게 됐으니 뭐. 지금님이랑 가면은 어디 뭐 이렇게 길 잃거나 이런 걱정은 없겠다. 그럼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우리도 같이 가요. 네. 혼자 가도 길은 안 잃어버릴 것 같은데. 나는 잃어버리더라고. 그래? 이게 일본에서 이게 지하철이 분명히 같은 역인데 이게 맞아. 막 출구가 다르고 분명 맞아. 여기서 환승하라 그랬는데 왜 나가야 되지? 막 이런 일본 지하철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회사가 여러 개잖아요. 맞아요. 같은 지하철 라인에 다른 데로 가는 지하철이 들어와 막. 그래서 이거 맞아.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탔는데 완전 딴 데가 있고. 그 뉴욕도 그렇더라고요. 라인을 공유해요, 막 다른 호선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얘네도 약간 지하철 영업표기 조금 불친절하잖아요. 관광지가 아니면은. 맞아. 그런 거 있죠. 그래갖고 저번에도 한번 길 잃고 이랬었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길치들은 가능해. 저도 길치라서 알아요. 아무튼. 지도를 보는데도 길 잃어버려. 요새 그래서 국내 여행 많이 가거나 맞아요. 호캉스 많이 가시거나 그런 맞아요. 그렇죠. 어떤 뭐 5성급 호텔 가면 요새 돗대기 시장인 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되게. 프로모션을 너무 많이 해서. 네. 경험자. 저도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프로모션을 많이 했는지 네.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체크인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맞아. 줄 엄청 맞아, 서 맞아. 있고 저도 쉽지 않다. 맞아. 저도 8주년 기념 때 애인하고 호텔을 갔었는데 그때 체크인 하는데 좀 기다리고 막 그랬어요. 저도 걱정이다.
저도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 이번 주에요? 주말이에요. 아. 900일 기념으로 갑니다. 어. 네, 8주년 앞에서 너무 너무 민망하다. 900일. 뭐 왜요? 이래 왜요? 뭐 이래 네. 뭐 그런 그럼요. 거. 뭘 신경을 쓰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미리. 어쩌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900일이 됐네요. 여기도 어쩌다 보니 8년인겨. 어쩌다 보니 8년. 겨. 아무튼 그 여행을 못 가니까 저도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1년에 한두 번은 꼭 어디 갔었는데 원래는 음. 맞아. 삼식님 진짜 많이 갔었죠. 네. 1년에 2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한두 이렇게. 번 꼭 어디 갔었죠. 네. 마지막 여행이 애인도 어디였나요? 마지막 해외여행. 여행이 해외여행. 그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그때 설 2020년 1월 말 와, 그때 진짜 코로나 딱 진짜 직전이네요. 그러게. 팬데믹 한국에 막 직전. 터지기 팬데믹 직전 직전. 막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설 연휴 때 부모님하고 이제 애인하고 다 같이 방콕 갔다. 방콕. 그래. 맞아. 근데 그때 정말 그때 갈까 말까 막 좀 더 미룰까 막 이랬었는데 만약에 더 미뤘으면 못 갔어. 음. 취소해야 될 뻔했어요. 우리 청취자 모임도 되게 잘 하셨네요. 네. 해보니까 2월에 그쵸. 그렇죠. 그것도 되게 고민했어요. 이걸 이렇게 모여도 되나 막 이러면서. 음. 근데 그때만 해도 막 지금처럼 그렇게 막 엄청 엄격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2월 말에 저쪽 대구 쪽에서 이제 막 그쵸, 갑자기 그쵸. 늘어나면서 특정 종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그냥 했죠. 그때만 해도 아 이러다 말겠지. 약간 이런 그쵸.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은. 마스크를 썼었나요? 쓰긴 썼었는데 그때는 지금- 의무는 아니었어요. 그죠, 의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의무가 된 게 2월 말. 맞죠. 그 자꾸 얘기가 딴 데 새는데 제가 네. 여행 얘기를 왜 꺼내냐면 맞아. 여행 유튜버를 봐요, 제가. 여행 유튜버 채널을 몇 개 구독해가지고 네. 네. 채널 이름 얘기도 상관없죠? 예, 뭐 상관없죠. 네. 우리 뒷광고 아닙니다. 맞아. 여행가 제이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행가 제이. 세계 여행 하시는 분이 자기 세계 여행을 기록하려고 그냥 채널을 파서 여행하면서 찍고 틈틈이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막 그거를 이제 1년 한 반 정도? 현재도 하고 계시는 중? 아니요, 끝났죠. 끝났어요? 459일인가를 여행을 하셨어요. 459일 동안 와. 42개국을 2018년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부터 여행을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하다가 2020년 초에 이제 팬데믹 터지면서 이제 급하게 한국으로 네. 여행 도중에 귀국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시긴 했지만 어쨌든 쌓인 영상은 영상들.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계속 편집해서 이게 올리신 거예요. 20년 내내. 20년 한 해 동안 그때 쭉. 올리신 게 아니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씩 이제 올리는데 점점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코로나 터지는 그 시점으로 가까워지면서 아 이제 영상 끝나겠네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실제로 마지막으로 귀국하는 영상까지 딱 브라질에서 급하게 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영상까지 봤는데 뭔가 내가 여행 끝난 기분 들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 요새 제가 보는 여행 유튜버가 예전부터 봤는데 빠니보틀 아세요? 알아요. 빠니보틀 그분 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시는 뭐 사용하시는 단어나 언어는 뭐 걸으면 되니까 사실. 그래서 네 그냥 굳이 그런 얘기까지. 예 뭐 어쨌든 잘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돌아올 때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그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보면 굉장히 별데를 다시 다 갔잖아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막 팔레스타인도 다녀오시고 키프로스 이런 데도 다녀오시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진짜 대리만족하게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봤던 거 또 보고 이렇게 맞아, 되더라고요. 그죠? 그 이분이 특징이 제가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이 약간 비슷해요. 막 엄청 관광지 물론 관광지는 관광지인데 좀 자연 예쁜 풍경 이렇게 풍경을 위해서 목숨 거는 약간 그런 분이라서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차마 저는 못 가볼 만한 가기 엄도 안 나는 뭐 세렝게티라든지 우유니 사막이라든지 이런데 그 되게 힘들잖아요 가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막 그랬죠.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지냈네요. 네, 다들 지냈네요. 네. 코로나가 참 이슈였네요. 한나님은 별일 없었어요? 네, 저는 딱히 그렇게 딱히 그렇게 예, 별. 예. 제가 장거리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네. 한 여기서 연애 3개월. 공개를 했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딴 방송에서 했었죠. 딴 방송 엄한데 가서 엄한데 가서 방송. M1대 가서 네. 공개 연애. 그렇죠. 공개 연애를 해버렸죠. 네. 여러분 한나 연애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제 엠바고 해제인가요? 엠바고 해제. 뭐 언제 걸어놓은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어쨌든 우리는 네가 먼저 말 안 말은 하니까 안 하니까. 가만히 있었지. 그렇지. 네.
애인분도 이제 괜찮냐고 우리 얘기해줘요? 방송에서 얘기도 괜찮냐고 이렇게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 같다. 연예인이야. 연예인이죠. 애인도 방송해요. 그러니까 방송인들끼리 만났어. 팟캐스트 그래서요. 하시는 분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여기 저기 옆 동네에 네. 네. 저 문디가 씨나 네. 네. 연애를 어떻게 잘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하시면 문디가 씨나 들으시면 거기에 자세히 썰 풀어놨더라고요. 네, 127화. 아, 들어봐야겠다. 117화. 네. 네. 127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또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연애 얘기. 어떻게 만났는지. 그 트위터로 사실 만나게 됐는데 트위터로 만났다기보다 네. 트위터로 그냥 연락을 이제 좀 주고 받으면서 이제 트위터가 파란 어플. 네. 파란 어플 딴 거죠. 맞아요. 파란 어플은 요새 페이스북. 선전 많이 하시는 그 블루드. 아, 네, 그렇죠. 블루드. 네, 그렇죠. 파란 어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 알던 사이 아니셨나요? 뭐 그렇게 팟캐 뭐, 하시는 분 그냥 서로 그런 사람이 있다로 이제 알고 있던 거죠. 그게 막 친하거나 완전 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때 2018년도에 이제 그 퀴퍼 끝나고 종로에서 한번 이렇게 마주쳤었거든요. 그래서 인사 서로 처음 하고 마주쳐서 인사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가게에 이제 오시려고 일하시던 가게. 내가 얘기했나요? 종로에서 일했었다고? 응. 방송에서 얘기했었나요? 안 했나? 네, 안 했습니다. 한 거 같은데. 방송에서 했어. 했다고? 네가 막 나와봐 이런 얘기하면서 했어.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엔. 모르겠지만. 한 거 같은데. 뭐 하면 안 돼? 너 했었어 옛날에. 뭐 저 여기서 어디서 일했고,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을 안 어디라고 했지만 말은 안 했죠. 종로에서 어느 일해봤거든요. 저기라고. 한 두세 군데에서 일했는데 이런 얘기 했었어 네가. 그렇군요. 아무튼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때 자리가 없으셔서 이제 밖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얼굴 도장을 찍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이였는데 이제 그분의 연애가 끝나고 이제 다시 트위터로 오셔서 이제 좀 재밌게 이제 다른 사람 친구들을 사귀고 이제 재밌게 좀 놀려고 이제 하시는 사이에 이제 제가 낀 거예요? 내가 있다고? 농담이야. 단어를 다시 할게. 낙가첸. 제가 왜 이제 저래? 순간 나도 말하고 제가 낚아챘죠. 만나 컷할 때 해야지? 진짜 셋이 순간 정정. 계피방은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다고 합니다. 네.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난다고.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때 한 좋은 인연으로. 그 아마 그때 처음 봤을 때 서로 인상이 좋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뭔가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뭐 나중에 다시 이제 봤을 때도 조금 더 마음이 그랬었을 거예요. 그랬을 네. 것 같아.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니까. 네. 그것도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로시님 얼마 전에 이제 원래 부산에서 일하시다가 네, 얼마 전에 올라오셨죠. 수도권으로 오셨죠. 네,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으로 굉장히 가까운 수도권으로 오셔서 네. 이사 사실 저번 주는 이사 도와준다고 조금 바빴어요. 저도. 같이 그럼 부산으로 갔다 오셨나요? 네, 부산에 있다가 근데 사실 비행기 타고 부산 가는 거랑 네. 지금 거기 가는 거랑 그렇게 크게 시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시간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가격 차이가 좀 그죠. 가격 차이 많이 아무래도, 나죠. 그죠. 심적 부담이라든지 심적 이런 게 부담이 좀 덜하죠. 그리고 이제 막 퇴근하고 한번 볼까 할 때 볼 수 있는 거랑 그렇죠. 중간에서 어딘가 볼까 그렇네. 하는 정도인데.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서울에 경기도 같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서울. 서울 북쪽의 경기도 같은 곳에 살기 때문에 애인분은 서울 같은 경기도에 사시고 네, 그렇죠. 네, 본인은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서울에 그렇다 보니 조금 이제 멀더라고요. 딱 떨어지는 표현이군요. 잘하시네. 매춘님 잘하시네. 네, 매춘님이 아까 아주 그렇게 얘기를 했어. 매춘 엄청 잘해. 앞으로도 예쁜 연애 바랍니다. 네, 아무튼 예쁜 축하드려요. 연애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흐뭇해하죠. 아니 제 애인도 한나의 애인을 봤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 네. 어쨌든 다 지난 일이고 예쁜 연애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원래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또 사람한테서 그럼요. 위로하는 받는 그럼요. 거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요. 점점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삼시경은 근황 뭐 없어요? 저는 네. 사실 그
좀 근황 좀 큰 사건이라면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제가 8주년이 4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동성혼 방송하고 막 한 게 4월 중순? 네. 그 녹음은 그 중순에 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4월 초부터 계속 이제 방송 준비도 하고 음. 이제 그 버거님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막 어울려서 놀고 하면서 그 동성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네.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그래서 약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또 저희 부모님도 특히 그 중에서 엄마가 이제 예전에 한번 물어보셨거든요. 너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냐? 왜냐면 예전에 그 김규진 씨 뉴스를 제가 막 엄마한테 링크도 보내드리고 막 했는데 네. 엄마가 너무 보기 좋다고 하면서 너는 할 생각 없니? 이러셔서 글쎄 뭐 근데 뭐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면은 좋게 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적당히 얘기했더니 엄마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오. 엄마 아빠 얼마든지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렇게 응원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뭐 제가 일단 뭐 결심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혼자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음. 뭐 혼자 결혼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요. 그랬었는데 좀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때 포지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했었는데 포지님도 이제 당장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요. 애인분도 아직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다리시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막 약혼이라도 먼저 하면 안 되냐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 혼자 생각을 하다가 이제 8주년 맞춰가지고 제가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주문 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썼죠. 뭐 기념하는 편지도 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편지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형이 아직 좀 뭐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언젠가 상황이 되면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편지를 썼어요, 제가. 결혼해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호텔에서 그거를 읽어줬어요. 아 직접 읽어줬어. 읽어줬어 내가 낭독을 해줬어. 진짜 잘한다 그런 거. 쉽지 않은데. 프로포즈 같은 거였네요. 그쵸 뭐 프로포즈를 한 거죠. 아직 근데 그 편지를 읽어주니까 애인이 울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뭔가 운 건 아니고 그냥 눈물을 좀 흘리더라고요. 감동. 그러니까. 사실 더 울기를 기대했는데. 뭐야? 제가 기대한 것만큼 눈물을 흘리진 않았는데. 언제 방송 모셔야겠네. 모셔야겠다. 아직 한 번도 나와보신 적이 구경은 안 한 번 나왔었어요. 오셨었죠. 구경을 오셔서 음. 그 앞에 시그널만 한번 따고 가셨지. 아무튼 그랬죠. 근데 어쨌든 생각은 저 혼자 한 거니까 네네네. 너무 본인한테 너무 갑작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쵸, 당장 둘의 얘기가 필요한 거니까. 당장 대답을 내놔라 하진 않았고 뭐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한 2주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편지를 써줬어요 저한테.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자기도 좋다고 그렇게 답을 들어서 마지막에 그 누가 썼는지 편지 쓰잖아요. 마지막에 약혼자 아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울었어. 내가 울고 있는데 지금. 왜 울어? 왜 울어? 아 진짜 울어? 왜? 어머. 얘 왜 울어? 제시카야 뭐야? 뭐야? 내가 왜 울어? 진짜. 내가 왜 이래? 님한테 결혼하고 한 거 아니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감성이 풍부하시다. 대박. 어쨌든 뭐 네, 아무튼 흐뭇한. 네, 근데 그렇죠. 네, 좋은 얘기죠. 네, 근데 이게 뭔가 진짜 좋은 얘기네. 전 왜 안 울었냐면 그냥 느껴졌어요. 그냥 그렇게 대답해줄 것 같아서 약간 예상한 답변이라서 울진 않았는데 어쨌든 좋았죠. 뭐.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뭐 우리가 뭐 약혼식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약혼을 한다고 어디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이제 왜 8년 정도 만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은 있어요. 이 관계가 그냥 되게 하염없이 시간만 쭉 흘러간다는 느낌?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뭔가 방향이 있는 배가 아니라
목적지 없는 부표처럼 바다에서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헤테로 커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 정상 가족이라고 네. 말하는 사람들은 뭐 아이가 태어난다는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런 류의 어떤 사회적 알람에 따른 이벤트가 좀 있는데 네, 뭐 꼭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뭔 말인지 아마 다들 공감하실 네,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이게 싫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막연한 좀 불안감이라든지 좀 그런 건 있죠. 이게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관계니까 사실은 몇 년을 만났건 간에. 그런데 내가 약혼이라는 거를 이런 말도 사실 집에 올리기가 되게 어색한데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이 사람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내가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좀 더 먼 미래까지 설계를 할 수 있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언젠가는 결혼식이라는 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 방송에서 할지 말지 잘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중간에도 이거를 넣는 게 좋을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공개적인 장소니까 그렇죠. 네. 조금 고민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왜 울지? 왜 우세요? 아니 감동.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 가장 오래 그 가장 둘의 먼저. 연애 상황을 봤으니까 아 그렇지 그것도 네, 그렇지. 둘의 시작과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 좀 이제 옆에서 좀 감동적인 건지 그 형이 써준 카드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누가 자기한테 평생 함께 하자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대요. 그렇지. 그래서 그 말이 되게 크게 느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다. 이제와 요즘에 와서 이제 좀 그런 거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나도 뭐 가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20대 내내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맞아요. 없는 것 20대 같아요. 때는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뭐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었는데 뭐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맞아요. 누군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되게 그러니까 올해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있는 거다라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엄마한테도 며칠 전에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만나서 하고 싶었는데 그냥 언제 얼굴을 볼지 확실히 몰라겠어서 일단 그렇지. 전화로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우시더라고요. 어머님 비슷하시. 그래 결혼하시기를 뭐 원하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때 우리 방송 3년 전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엄마가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 제가 제일 젊은 나이, 예쁜 나이에 이런 나이에. 것도 못 해보고 맞아, 해서 맞아. 너무 그게 안타깝다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엄마가 그래서 그러셨는지 좀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안 울었는데 엄마가 우니까 괜히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마음은 또 이렇게 했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굉장히 인생의 큰 이벤트를. 그렇죠. 저는 그래서 되게 버거님이 너무 개인적으로 고마워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버거님 얘기를 못 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언젠가는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또 되게 더뎠을 거고 그랬을 텐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영향을 많이 준 방송이 되었어요 그때가. 맞아. 아무튼 네 엄마가 제 얘기를 듣고 우셨어요. 우셨고 아직 아빠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빠한테도 아빠는 제가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서 물론 제 애인을 많이 보고 되게 좋아하시긴 하는데 근데 뭐 딱히 반대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빠한테는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것이 저의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혹시 그 전후가 좀 다른가요? 서로의 관계나 그거에 대해서 딱히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일해요. 네, 더 애틋해졌다거나 뭔가 마음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있어요.
좀 더 좋은 눈으로 보게 되고 네. 약간 좀 그런 건 확실히 있죠. 근데 약간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게 참 예전에 생각도 못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약혼이라는 걸 하고 나니까 이제 언제 어떻게 할지를 혼자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제 괜한 조바심이 생기는 거지.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살이라도 좀 젊었을 아, 예쁠 때 때 사진도 예쁘게 남기고 싶고 다 늙어가지고 막 40, 50대에서 결혼 사진 찍고 싶진 않단 말이야. 왜 그때도 예쁘면 되지. 예쁘면 되지. 관리를 열심히 하면 되지. 그때는 지금보다 기술이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래. 포토샵 하면 되지. 아니, 화질은 더 좋아질 거 아니야. 아니 이 피부를 갈아엎거나 포샵 하면 그렇지. 되지. 얼굴 자체에다가 이제 갈아엎어. 아 근데 삼시경 피부 좋아요. 좋아요. 네. 약간 영혼이 있었다 이번. 아무튼 욕심이 끝이 없더라. 한번 그런 생각을 또 하고 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욕심이 또 생기더라. 맞아. 그런 생각을 좀 세레모니라는 게 사실 어쨌든 다양한 게 있어서.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알리는 있잖아요. 날, 알리는 그쵸. 거니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결혼 사진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평생 남는 거니까. 제가 트위터에 최근에 봤던 그 아까 말한 레즈비언 결혼식은 오늘의 주인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신부를 소개합니다 하고서 이제 두 분이 내려오는데 둘이 한 분은 핑크 화이트 톤의 정장을 입으셨고, 그러니까 바지 정장을 두 분이 둘 다 입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행진곡을 그분이 좋아하는 곡으로 선택을 뮤지컬 해서 넘버. 맞아 뮤지컬 넘버로 해서 했는데 되게 좋아 보이대. 저도 그거 봤어요. 그래서 애인한테도 그 링크 보내줬어. 어. 오, 이런 것도 요즘엔 한다. 나는 사실 그런 약간 호텔 결혼식 같은 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게이들도 그런 분이 있나? 우리가 못 봐서 그런가? 나는 얘가 아는 분들은 뭐 바 같은 데 빌려서 친구 지인들 초대해서 했다는 건 들었었는데 이제 막 그렇게 진짜 결혼식장을 빌려서 했다는 거는 그 김조광수님 뭐 그런 분들 빼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왜 없을까? 최근에 웨딩 촬영하신 분은 봤어. 아 그래요? 남남.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우리 뭐 식은 언제 할지 몰라도 그냥 뭐 올해 안에나 언제 가까운 시일 내에 예쁜 사진이나 남기자. 그런 얘기는 했어요. 뭐 스튜디오 같은 데 가서 막 그런 그것도 거. 되게 좋은 그쵸. 경험이겠죠.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그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쪽 네. 분들 중에 네네네. 웨딩 촬영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맞아. 퀴어 커플 많이 찍어주시는 분들한테 맞아. 의뢰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보니까 그것도 이제 뭐 사실 패키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컨셉을 뭐 집에서도 찍고 그다음에 뭐 스냅샷. 스튜디오에서 찍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서 해주시더라고. 맞아요. 남는 건 사진이에요. 진짜 사진이 남아요. 뭐 여러분도 뭐 결혼을 하든 그건 이제 차후의 문제더라도 그런 사진 남기세요. 젊고 예쁠 때. 그러게요. 우리 여러분이 우리를 말하는 거야? 청취자분들 얘기하는 거야? 여기 3명. 이 3명. 아, 근데 저도 진짜 아주 진지하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나도 해보고 싶긴 한데 사실 그런 진짜 스튜디오 가서 찍어본 적은 막 취업 사진 이런 거 빼고는 없어가지고. 맞아. 우리도 없죠. 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날 스드메하는 친구 들러리 정도. 그 촬영하는 날 있잖아요. 스튜디오 네네네. 촬영하는 날 웨딩 촬영. 그때 이제 들러리라 그래? 뭐라 그래? 도우미 같은 걸로 이제 가서 그분 그럼 도우미들도 찍어줘? 같이 찍죠. 그랬어요. 같이 찍곤 하죠. 그런 씬이 그래서, 있죠. 그 같이 찍어서 이제 그거 뭐 같이 보내주시고 하는데 셀렉트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날은 좀 나도 이쁘게 꾸미고 가야 돼. 그렇구나. 맞아. 아무튼 저는 그 방송 덕분에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네요. 그렇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 울어야지. 이 얘기가 방송에 나갈지 알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지금님의 아 저요. 근황에 대해서. 제 근황은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작년에 박사를 다른 데를 전공을 바꿔서 원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다 떨어졌었어요. 면접은 너무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안 붙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붙여줄 것처럼 다. 네, 붙여줄 것처럼 거의 다 해놓고 정말 면접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대학원 면접 분위기가. 그랬는데 안 돼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시에 다니던 이제 직업도 어떻게 보니까 못 나가게 되고 이래서
그래서 월급도 없어지고 수입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 애인하고 동거를 분리를 한 거였거든요. 물론 그 전에 분리를 하려고 했지만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그냥 계속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정말 큰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분리를 하고 지내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서해대교 건너면 있는 그 도시에 도시에 시청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이제 네.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계약 만료인데 지금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제 석사 지도 교수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혹시 박사 내볼 생각 없느냐고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뭐 한 번, 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석사 졸업할 때 제 기억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어서 다음에 혹시 대학원생들 불러서 얘기하면은 얘기할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좀 애증의 관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연락이 또 와가지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그냥 어차피 유학 생각 지금은 안 하고 있고 계약 만료되고 나면 이제 또 할 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게 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면은 여기를 가야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고 얼마 전에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이미 뭐 사실 석사 거기서 했으니까 교수님들도 다 아는 분들이고요.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구만. 그러고 질문도 사실 석사는 예전에 그때는 아주 큰 사업 단위 학교에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압박 면접을 했어요. 무섭게.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압박 면접을 하면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요번에는 그렇지는 않았고 그냥 어떤 이론이 있냐 뭐 뭘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냥 이런 질문 같은 것만 받아가지고 뭐 붙여주겠죠? 네, 그래서 6월 중순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께도 좋은 결과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좋네요. 그러고 그거 외에는 저희 커플도 정말 방송과 함께 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 방송과 함께 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전애인도 여기 나오기는 했지만 그죠? 네, 제 엑스도 여기 나왔었잖아요. 굳이 별 얘기를 다 하시네. 그 어쨌든 왜냐하면 이미 박제가 돼 있어요. 그 방송에. 삭제해줄까? 아니 상관없어요. 근데 삭제하기엔 또 좋은 중요한 맞아요. 내용을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거. 그 에피소드 덕분에 사실 장혜영 의원이 맞아요. 여기 나온 것도 맞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뭐였지? 그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을 리뷰를 했었어요. 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맞아요. 근데 뭐 가끔 지금도 연락하고 잘 지내요. 그래서 어쨌든 참 방송과 함께 정말 무한도전 멤버들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진짜로?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매춘님은 저기야? 황광이야? 좋겠어요. 아이돌이랑 비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우리 방송? 광희 합류했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곧 군대 가세요? 내공항으로 찾아옵니다. 어쨌든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오래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정말 이렇게 오래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서툴고 늘 미안한 마음도 많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저의 지금 애인도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저도 뭐 이것저것 좀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런 부족한데도 계속 만나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00일이 돼가지고 이번 주말에 어쨌든 모 호텔에 호캉스를 가게 됩니다. 사람이 별로 없기를.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근데 호텔마다 되게 프로모션 엄청 해가지고 맞아요. 할인 행사 엄청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패키지 괜찮은 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예약한 거거든요. 가서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에요. 뭐 그런 거예요. 평소라면 너무 비싸서 못 갈 느낌인데 좀 어느 정도 타협을 볼 만큼이 되는 거예요. 할인 행사를 많이 해서. 그렇겠죠. 호텔 어디였다 했죠? 나는 웨스틴 조선이긴 했는데. 저 웨스틴 조선은 너무 도떼기요. 그래, 진짜 사람 엄청 많았어. 근데 거기 진짜 많아. 사실 난 좋았는데 애인분이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조식을 아리아에서 먹는 건 줄 알고 예약을 한 건데 아리아 알고 보니 조식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요? 아리아가 어디예요? 라운지? 실제 아니 그 뷔페 원래 가는 뷔페? 뷔페. 근데 그 웨스틴이 그걸로 유명하거든요. 원래 웨스틴이 아리아로 유명해요. 아리아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거기서 조식을 먹는가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되게 애인이 실망하더라고. 그럼 어. 어디서 먹었어요? 그냥 라운지에서 먹었죠. 라운지에서? 이제 뭐 아 거기 1층 라운지? 아니 그 위에 라운지. 아 그 위에 라운지. 네. 근데 난 좋았어요. 어. 근데 사람이 그리고 너무 많다 했는데 또 나눠놔가지고 시간이 맞아요, 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아 맞아. 시간 크게, 제한 걸려 있고. 1시간 막 이렇게밖에 못 있고 맞아 이래가지고 맞아. 아 저도 잘 지났습니다.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재작년인가 19년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겨울에 애인 생일이 12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애인이 또 호캉스 가자 그래가지고 네. 호텔을 워낙 좋아해서 네. 우리 무슨 호캉스만 다닌 줄 그러니까 무슨 진짜 돈질한다 그러겠다. 아이 뭐.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때 호텔을 갔는데 어디 갔었냐면요. 그 여의도에 콘라드 갔는데 거기도 그때 막 그런 프로모션 같은 거 했어요. 연말 기념 해가지고 그랬더니 라운지 이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있는 데를 갔는데 그것조차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근데 콘라드가 이그제큐티브가 작아요? 별로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좁지도 않은데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땐 코로나도 이전이니까 진짜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막 뷔페에 줄 서가지고 먹고 맞아요, 그렇지. 너무 돗대기 시장 같았어 진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뭐 나오는 것도 많이 없는데 거기 줄 서가지고 먹잖아요. 이게 무슨 라운지? 현아도 이그제큐티브 하지 않아. 무슨 오픈 라운지야 오픈 라운지. 그랬어요. 네. 아 저 요번에 파르나스 가요. 파르나스. 네,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코엑스 위에 있는 거. 원래 인터컨티넨탈 코엑스는 그 봉은사 쪽에 있는 거. 그거는 예전에 굉장히 싼 게 하나 나왔어가지고 나도 둘이 그때 갔다 갔다 왔어. 왔었고, 그죠? 그러고 요번에는 파르나스를 가는데, 근데 파르나스가 1년 동안 코로나는 1년 동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영업을 안 했었어요. 요번에는 리모델링이 끝나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뀌었을지 좀 기대도 되기도 하고. 어쨌든 다녀오고 나서 한번 리뷰를 네. 사석에서 말씀드릴게요. 리뷰해 주세요. 네. 아니 저는 호캉스 다들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거기를 너무 가보고 싶어요. 어디? 제주도에 새로 생긴 하얏트. 아 제주도 새로 생긴 하얏트. 거기는 거기 언젠가 한번 꼭 가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 이번에 제주도 친구랑 갔을 때 거기서 잔 건 아니고 그냥 그 옆에 차 타고 지나갔는데 혼자 건물이 우뚝 솟아 있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꼭 도전해봐야겠다 생각은 했죠. 거기 좋대요? 혹시 뭐 후기 들은 거 있으세요? 후긴 들은 거는 없어요. 최근에 생긴 거니까.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호텔 리뷰하는 유튜브? 맞아 유튜브 많아요 맞아. 요새. 그럼 들어가서 막 다 비교해주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시간 잘 가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거 조회수 나온 돈으로 또 호텔 호텔 가겠지. 그렇죠. 근데 막 많이 가봤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막 비교하는 것도 항목들이 좀 있고 뭐 먹는 거 음식 같은 것도 평가하고 이러니까 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할 때 아마 작년에 제 애인 생일 때 웨스틴 조선을 제가 다녀왔고 제 생일 때 롯데 호텔을 갔어요. 소공동. 근데 그 에비뉴엘 건물 비우고 거기 호텔로 싹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리모델링해서 거기 시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이런 것도 새로 다 공사하고 이래서 네, 소공동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저기 영롯대 건물 네, 거기를 싹 다 비웠어요? 영롯대 건물 말고 그 길 건너서 있는 에비뉴엘 건물. 응, 에비뉴. 그거 비웠어요. 그거 이제 다 호텔이에요. 대박. 그래서 새로 생긴 그거라 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호텔 전문가시네. 그러네. 나중에 갈 때 물어볼게요. 네. 어디가 좋은지. 몰랐네. 소공동 안 간지 1년이 넘었구나 내가. 네, 명동. 제가 그쪽은 돈 안 벌어 가지고 요새 무리하는 거는 아닌데 왜냐면 저는 지금 뭐 집에 대한 걱정도 사실 없고 대출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애인하고 가끔씩 5성급 도장 깨기를 네,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걸 방송에 다 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위화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까 봐서 그냥 너무 호텔 얘기. 네. 그러네. 갑자기 너무 호텔 얘기가 돼가지고. 네. 사석에서 얘기할 얘기였긴 하고. 그러네. 아무튼 이런 게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생활 요새 게이들은 사치스러워. 미래가 없어. 다 쓰고 잊어야지. 가져갈 거야 그 돈. 그렇지. 그렇죠. 어쨌든 제 근황 그런 마무리하면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많은 얘기들에서 많은 많은 소리들. 많은 소리들, 네, 많은 소리들에서 해외 뉴스 단신 이런 거 내보낼게요. 네. 그러면 해외 뉴스 단신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그 미얀마 얘긴데요.
여러분들 그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잠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군부가 한 2008년도쯤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헌법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얀마는 그렇지 않아요. 군부는 따로예요. 그래서 정부가 군부를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그게 헌법의 골자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하나는 그 국회의원 정수 중에서 25%는 군부에서 임명합니다. 네, 그래서 헌법을 개정을 하려면 75%가 초과하는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제 25%가 되는 군부 국회의원들이 막으면 이제 헌법 개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그 NLD 정당이 승리를 한 총선이 일어난 건 사실 1990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1990년도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사실 원래 그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돈 주고 막 표도 사고 사람들한테 막 돈도 주고 막 부정선거 엄청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정당이 이긴 거고 정부가 원래 들어서려고 했는데 한 번 더 그 다음 선거에 혹시 해가지고 이기게 되면은 혹시 헌법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아마 불안감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미얀마에서도 그렇고 사실 동남아시아에 있던 그 군부 세력의 사실 목적은 경제적인 요건이 좀 커요. 그래서 경제적인 요건이 사실 건드리지 않았으면은 괜찮은데 근데 요번에 민주적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부로서 그러니까 군부 집단이 이제 독점을 하던 그 경제권을 뺏기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웅산 수지 여사도 고문으로서 국가 고문으로서 국가를 이끌 때 사실 조금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용히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군부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군부에서는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얼굴 마담이 돼가지고 괜찮다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쉬우니까 이제 우리 인권단체나 이쪽에서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조금 더 목소리를 좀 크게 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하셨을 텐데 어쨌든 그런 뒤사정이 있고 그래서 요번에 원래 이제 다음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로 한 날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시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모델 분 일도 그렇고 뉴스에 나는 아주 잔인하게 이제 장기가 없는 채로 막 발견되고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일들도 나고 그래서 성소수자분들도 뉴스 영문으로 된 뉴스 이런 거 보니까 막 이제 전면에 서가지고 이렇게 다 시위에도 서고 이러신다고 들었어요. 깃발도 보이고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중국은 미얀마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동남아 쪽에 세력을 이제 넓히는 기회로 사실 쓰려고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꾸 강하게 미얀마를 자꾸 압박을 해버리면 미얀마가 더더욱 중국 편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도 정세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고 미국과 중국의 그것과 상관없이 다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래서 물론 외국인들이야 자국이 있으니까 그쪽을 탈출하면 되지만 결국 미얀마 사람들은 거기가 터전인 거잖아요. 삶의 터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터전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저렇게 안타깝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언제나 저는 사실 권위주의를 전공하고 있지만 권위주의보다는 저는 민주주의가 낫다고 생각해서 사실 권위주의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얀마 여러분들을 뭐 응원한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트위터를 통해서 뭐 한국어 전공을 하신 미얀마 분들이 이제 소식들을 전하는 것들 보고 하면서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광주랑 되게 비교해서 최근에? 많이 맞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약간 그쵸.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봤고 그 예전에 제가 덕수궁에 갔을 때 그 옆에 제한 미얀마 국민들이신 것 같았어요. 아무튼 미얀마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그 앞에서 모여서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꽤 계실 것 같고 사실 본국이 걱정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광주 민주항쟁으로 겪었던 일들이랑 지금 탄압하는 모습들 미얀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각적으로 실시간으로 비슷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맞아요. 또 막
SNS가 있어서 지금 사태가 이것보다 더 심해지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마음만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것만으로는 뭔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볼 때마다 내가 맞아 방금 매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나도 도와주고는 싶은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게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음. 과연 충분한가? 맞죠.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주 여러 기업들이나 뭐 아주 여러 이권 관계가 또 막 맞물려 있고 이런 거니까 막 어느 기업 보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거를 다들 하고 계신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한민국의 기업에도 뭐 포스코에 관련돼서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촉구를 한다든지, 예. 무기를 팔지 말. 예, 그쵸. 말아라.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그 석유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미얀마는 지금 보는 상황으로선 내전을 피하기는 약간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왜냐면은 사실 미얀마는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소수민족들이 이제 땅을 차지를 하면서 정부군하고 계속 싸워왔어요. 군부하고. 그래서 지금도 주로 이제 소수민족 중에 카친족이라고 있는데 그 카친족이 주로 지금 반군부. 네, 그 반군부 세력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군부에 반대하는 시민 그리고 망명 정부에서 군대를 이제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중심에 또 카친족이 있어요. 카친족.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내전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역사는 결국 살아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네. 미얀마 국민들 뭐 그 안에 계시는 이제 뭐 소수자 성소수자 분들이나 여러분들. 그렇죠. 사실 요새 안타까운 뉴스들이 국내외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뭐 그거를 지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또 굉장히 또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저희가 뭐라고 다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 개인적인 오래되고, 개인적인 죽음도 있고 사회적인 죽음도 있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역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 또 이긴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그럼요. 살아서 이겨야 뭐로도 바꾸든 하겠다 생각이 들고 막 그렇네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모르겠어. 사람들이 좀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 국가도 국가고 사람들도 사람들이고. 근데 원래 어려울수록 국가는 사실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통제를 하는 와중에 이제 사람들의 자유가 좀 많이 침해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국가에서는 그게 침해라고 받아들여지는 반면 어떤 국가는 또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새 정착자들이 좀 연구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정말 야만스러웠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인권을 지키기로 했으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정치인들도 지내다 보면 그걸 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그래요. 좀 더 뭐 분위기를 전환해서. 네, 분위기 전환을 하죠. 네. 다른 뭐 소식이 있을까요? 뭐. 네. 다른 소식이 뭐 있나요? 우리 아까 밥 먹을 때 했던 얘기 중에 뭐 여자친구 걸그룹 제 여자친구 헤어졌다. 걸그룹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고 너무 이렇게 일방적인 SS 어쩌고에 되게 일방적인. 네. 아 그래요? 일방적인 적이에요? 제가 기사를 하나도 안 봐가지고 SS가 죄송합니다. 아니구나. 그냥 시오시오시구나.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관심이 없으셔서 뭐 그랬다. 네. 되게 슬퍼하고 있다. 방금 전에 엄청나게 우리한테 열변을 하셨지만 네. 연예계 소식은 물론 관심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스위치 껐어. 그런가요? 많은 버디들이 슬퍼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고. 하지만 에스파가 또 에스파가 또 새로운 넥스 레벨 우리는 8인조였다. 우리는 데뷔 때부터 네. 8인조였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세뇌를 그래서, 받고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뉴스가 있었고 많은 소리를 했는데 올해도 퀴어 퍼레이드는 없다고. 그럴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아무래도 작년처럼 한다. 왜냐하면 일단 계획상으로 전 국민이 담았는 건 11월 말 이후기 때문에. 백신을. 네, 백신을. 내년도 미지수네요. 내년도 할 수 있을지 미지수. 그리고 올해는
올해는 시장이 바뀌어서 네, 시장님이 바뀌셔서 그분이 쉽지 않을 어떻게 될지 사실 올해 된다고 했었어도 그 위원회를 다시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그 지금 허락을 안 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트위터에서 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아니 어차피 광장 사용은 지금 다 애초에 다 금지가 그거 되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 어쨌든. 아니에요? 법인 허가. 네, 서울 키어 문화축제 조직위를 법인화를 해야 사실 법인이 되어야 이제 세금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활동이라든지 좀 제약이 좀 덜 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위원회 저기도 미루고 있고. 근데 뭐 서울시가 언제 한 번 해준 거 있나요? 아무튼 뭐 저희가 시간이 쫓기고 있어서 갑자기 급하게 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네네네. 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조심히 잘 하시고요. 네. 네. 다음 방송 에서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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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R 놀이터 개피방. 축하해. 고마워. 우리는 적어도 왜 울어? 왜 네가 울어? 나는 아마 만약에 뭐 결혼식 같은 걸 하면 내가 뒤에서 주책맞게 울고 있을 그래. 그때는 나도 엉엉 울 그렇지 것 않았어. 같은. 진짜 그래서 하객도 이제 그런 거지 이제 아, 저 뭐야 뭐야 전했니야? 뭐?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런 걸 할 수 있다고.